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 조국, 추미애 전 현 법무부 장관, 또 윤건영 의원은 얼마 전까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죠. 윤건영 의원, 이 네 사람이면 뭐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다, 핵심 실세들이다 할 수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최근 쏟아놓는 말들을 보면 과연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상적인 상식이 있느냐라는 의심,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 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했죠. 광복절 집회 주최자들이 살인자, 이 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적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만행을 저지른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는 이 정권에서 같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건 문재인 정권 실세들 간에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국정을 운영을 한다는 건요.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참 막말을 쏟아놓는 걸 보면서 다시 과거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영민이 과거 국회의원인 시절에 자기 시집을 발간을 해서 자기가 소속된 그 상임위에 관계되는 업체들 그 의원회관에다가 그 카드 단말까지 설치를 해놓고 책을 팔았죠. 강매한 거죠. 사실은 안 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에 연관된 그 뭐 기업이나 뭐 관계자 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원회관에 자기 책을 팔 생각을 했느냐. 그것도 단말기까지 설치를 해놓고 아예 장사를 한 겁니다. 이런 균형감을 가진 사람이 국정을 맡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라는 점요. 우리 국민을 향해서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그 살인자 표현을 썼느니 안 썼느니를 가지고 뭐 가짜 뉴스니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뭐 다 틀었어요.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국정 운영을 맡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페이스북에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지금 조국은 여러 차례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광견, 애완견. 언론이 때로는 광견이 되기도 하고 미친 개가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나경원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가 있고 또 그 다음 언론 보도가 있는데 윤석열과 나경원에 대한 보도는 뭐 조용조용하다. 또 그 취재도 정말 뭐 별 취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지난해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의혹이 있었을 때 기자들이 자기 집 앞에 진을 치고 자기가 가는 식당을 따라가고 자기 가족들이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을 사생활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취재를 해서 방해를 받았는데 왜 나경원과 윤석열은 그러지 않느냐. 자신한테는 광견이 되었다가 나경원과 윤석열에게는 애완견이 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 그래서 언론에 대한 보도 태도, 취재 태도가 못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로 검찰에 대해서 광견이니 애완견이니 하는 말은 들어봐도 이 언론, 취재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조국의 언론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조국 교수가 언론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부당하게 언론에 피해를 봤다. 또 검찰에 피해를 봤다. 조국은 지금 자기가 검찰과 언론에 피해를 당한
막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희생자다. 너무 많은 피해를 당했다. 이 얘기를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뭐 가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은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의 이 판단력입니다. 조국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난해 조국이 자기 가족들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국은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가족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뒤에 모두 이렇게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죠. 기자회견장 당시에도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든지 자기 위주의, 자기 생각만을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기를 객관화시킨 이야기를 해야 남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조국이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자기의 사례가 아니라, 자기의 이런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언론이 문제가 있다, 언론이 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국처럼 그렇게 가족이 이렇게 수도 없이 불거져 나오는 사람도 없겠지만요, 조국처럼 그렇게 공인이 자기 가족을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얘기로 그렇게 엄호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권력층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 자기 처가에 문제가 있을 때 국정감사에서 별 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다. 늦게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하기 전에 일었던 일들은 자기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의 자세는요, 자기 가족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나 전체를 통틀어서 미안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언론이 왜 취재를 하겠습니까? 언론의 취재는 간단합니다. 이게 뭐 언론이 여당측, 야당측 나눠 있기도 진영으로 나눠지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언론이 취재를 하는 건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취재를 합니다. 본인이 공인된 입장에서 자기 가족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일단 송구한 입장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말하지 않고 조사가 하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라는 걸로 자기가 객관적인 입장을 지킨다면, 윤석열 총장은 자기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그 수사에 대해서 자기는 찔찔 관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피라고 그러죠. 자기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는 수사 보고도 받지 않고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인은. 근데 조국과 추미애는 자기 가족들 의혹에 대해서 자기들이 온 떠들고 다녀요. 자기들이 더 해명을 해요. 큰 소리를 치면서. 더 신경질을 내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윽박질러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더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더 달라붙는 겁니다. 그런 사실도 알아야 된다. 조국은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면서 300번 이상 증언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건 맞죠. 근데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죠. 공인의식이 철저히 없다. 뭐든지 자기중심적인 어린애 같은 유아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습니다. 조국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게 설득력도 있고 합리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 정도를 모르고 있는 분이 오랫동안 교수를 했고 민정수석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추미애 장관요. 가급적이면 추미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국회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장이죠. 위원장으로부터 사실은 꾸지람을 들었죠. 야당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말문을 자르고 윽박 지르고 고함을 치고 하니까
같은 당의 정승호 의원마저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이니까 회의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좀 적당히 해라. 정도껏 하시죠.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승호 위원장에게 또 친문들, 극렬 친문들이 너 다음 공천 떨어진 줄 알아라. 너는 뭐 이재명과 친한 사이인 거 알고 있다. 네가 엑스맨이냐 뭐 갖가지 욕설의 문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정승호 위원장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이런 글을 올렸죠. 추미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썼습니다. 그것도 페이스북에, 이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은 다 공개되는 걸 알고 전제를 하고 올리는 거죠. 먼저 자기가 민망하고 미안하다 말은 하면서 그 뒤에 국회의 지금 행태, 뭐 야당의 질의가 이 장관들에게 모욕을 주는 이런 행태는 개선돼야 된다고 국회를 뭐라 했습니다. 그 다음 동지인, 친애하는 동지인 정승호 동지에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자세히 꼼꼼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추미애가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는 지금 장관으로서 국회와 장관은 행정부와 입법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동지니 뭐 같은 당이니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만나는 겁니다. 국회에 와서. 그러면 서로 국회의원장, 국회의원으로 존중을 해주고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존중을 해주는 것이죠. 국회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추미애는 동지라는 말을 씁니다. 공개될 걸 알면서요. 동지끼리 자기에게 나무라고 그런 행동 하지 마라라는 경고입니다. 또 동지로서 또 그럽니다. 같이 개혁을, 자기 이름의 개혁을 해가는 동지로서 나한테 그렇게 나무라는 말을 하니까 그런 문자 폭탄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은근한 질타입니다. 그 다음 추미애의 이 페이스북의 글의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국회를 질타하는 겁니다. 국회의 행태를. 자신은 국회의원으로 평생을 보내면서 별의별 고함을 다 지르고 별의별 트집을 다 잡고 별의별 모욕을 다 하면서 이제 행정부 장관으로 가니까 국회의원의 그런 행태가 너무 모욕적이고 힘들더라. 자신에 대한 비판은 인정 못하겠더라. 이럽니다. 천만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국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신사적으로 됐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일부 여야를 틀어서 특히 민주당에 많습니다. 일부 초선대 의원들 경우에 아직도 좀 수준 이하의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추미애가 국회에 있을 때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국회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이런 일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은근히 정승호에 대해서 하는 협박, 동지라는 이름으로 개혁의 동지가 나를 나무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협박 참 볼썽사납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요.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향해 분명하게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 협박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서 파기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오류, 행정적 과오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사의 방향은 그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을 따지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그랬고요. 지금 원전 정책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검찰을 겁박합니다. 감사를 겁박합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왜 이럴까요?
선거를 통해서 이 정책은 검증받았으니까,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원전 정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윤건영이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불법 부당을 지금 감사를 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사 결과 원전 정책에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원전 정책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까지 검사와 검찰과 감사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사와 감사 뒤에 파생되는 일이겠죠. 근데 윤건영이가 이렇게 검찰과 이 감사를 협박하고 나선 것은, 이 어떤 수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집권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은 이 정책이니까 이 정책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 이 수사는 사실 불필요한 수사고 부당한 수사였다라고 몰아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세게 벌써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공격하고 서둘러 나선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길래 이러느냐. 윤건영은 또 이건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당이 공약으로 내건 일을 추진하는 것이 관계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건 지금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수사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없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로 집권한 집권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민주적으로 따져보고, 그 시기에 적절한 정책인지를 따져보고 국민의 여론을 물어가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죠. 선거 공약이니까 무조건 다 추진해야 한다. 그게 독재죠.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몰상식, 이런 비정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